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예전엔 사람이 많아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몇 명만 있어도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 같다고. 아니면 모임에 나가기가 점점 귀찮아지신 적은요?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. 비슷한 나이인데도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. 모임에 가면 그분 곁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이야기가 끊이질 않아요. 반대로 말도 잘하고 나쁜 분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혼자가 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.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비밀입니다. 말을 줄이는 능력. 젊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말을 잘해야 한다.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다.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더 잘 설명하려 하고 더 빨리 요점을 전달하려 하고 틀린 것을 봤을 때는 바로 잡아주려 했죠. 그런데요,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한 사람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오래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요? 내 말 중간중간에 그건 아니지, 그게 아니라 하고 끼어드는 사람인가요? 아니면 내 말을 동안 조용히 눈을 맞추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인가요?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계십니다.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분 집에는 늘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.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. 어르신, 비결이 뭐예요? 나는 그냥 잘 들어. 사람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. 딱 한마디였습니다. 그 단순한 한마디가 80이 넘도록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.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세요. 누군가 말을 할 때 끊고 싶은 순간에 딱 3초만 기다려보세요. 그 3초가 여러분을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.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. 오랜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거예요. 나 요즘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.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?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가르쳐줬어야지.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. 사실 이건 나쁜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. 그런데요, 그 말을 듣는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요? 위로를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? 사람이 힘들다고 말할 때 대부분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들어줬으면 합니다.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합니다. 그랬구나. 많이 힘들었겠다. 이 몇 마디가 어떤 명언보다, 어떤 조언보다 사람을 붙잡습니다. 충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. 먼저 공감, 그 다음에 조언.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이 들어갑니다. 공감 없는 조언은 아무리 옳아도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. 오늘부터 이 두 글자부터 시작해보세요. 그랬구나.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됩니다.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나이가 들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. 살면서 고생한 것도 많고 이루어낸 것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자식 이야기도 있죠. 이런 말 하고 싶은 분 손들어 보실 필요 없어요. 다 그렇습니다.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요. 그런데 모임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.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는 분. 그거 나도 그랬어.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.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내가 하려던 게 있는데 처음엔 그냥 넘어갑니다. 두 번째도 참습니다. 세 번째부터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.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. 대화는 야구의 캐치볼 같은 거예요. 내가 던지면 상대가 받고 상대가 던지면 내가 받고
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리듬이 있을 때 둘 다 즐겁습니다. 그런데 한쪽이 계속 던지기만 하면 받는 사람이 지칩니다. 이야기의 주인공을 상대에게 양보해 보세요. 그쪽 이야기는요?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이런 질문 한마디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.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나이가 들면 불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. 몸이 예전 같지 않죠.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세상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사람도 가끔 실망스럽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불평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. 불평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. 만나기만 하면 늘 아프다는 이야기, 만나기만 하면 며느리형, 만나기만 하면 정치 불평. 처음엔 공감합니다.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.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이름이 뜨면 전화를 안 받게 됩니다. 호감 가는 사람은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불평을 잠깐 하고 털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. 아이고, 무릎이 영 말을 안 들어. 그래도 뭐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어때? 잠깐 말하고 다시 일상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 균형, 그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만듭니다.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결국 사람들이 겉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대단한 말, 많은 재산? 아닙니다.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. 이게 전부입니다. 함께 있으면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, 내가 실수를 해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 같고, 내가 힘들다고 해도 판단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,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. 비교하지 않는 것,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, 판단하지 않는 것. 이 세 가지가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의 품격입니다.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.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.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. 그것 하나가 여러분을 평생 사람들이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.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.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. 그러니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. 말을 하나 줄이고 고개를 한 번 더 끄덕여주는 거. 나이가 드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.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,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남겨주는 사람.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을 나이 들어도 사람들이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오늘 그랬구나 3번 써보셨다면 댓글에 인증해주세요.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께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